최근 BTS의 리더 RM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하이브의 주가가 출렁거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해체를 암시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 12월 21일 BTS 멤버들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단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RM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진이 그래도 이것저것 열심히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자 RM은 잘 모르겠다.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우리를 보듬어줬으면 좋겠다며 거듭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평소 신품 발언이 있었습니다. RM은 2025년이 지겨워 죽겠다. 빨리 컴백하고 싶어 미쳐버리겠다며 회사는 언제 발표하나 하이브 발표 좀 빨리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RM은 해체나 중단을 수만 번 고민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는 팀을 이어가는 이유는 멤버들과 팬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 때문이라고 덧붙였지만 해체라는 단어 자체가 팬들과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하이브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12월 16일 하이브는 신규 합작법인 NF LLC를 설립하고 그래미상 수상 팝스타 타일라의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맡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2002년생 지세대 싱어송라이터인 타일라는 2024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프리칸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한 신의 스타입니다. 그의 싱글 워터는 미국 빌보드 메인 송 차트 핫백에서 7위까지 올랐고 정규 앨범은 빌보드 200에 24위로 진입했죠. 스포티파이에서만 누적 스트리밍 수가 30억 회가 넘는 인기 아티스트입니다. 하이브는 타일라 영입을 위해 아프리칸 음악업계 베테랑 브랜든 힉슨과 콜린 게일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한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음악 시장 전체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었던 것이죠. 하이브는 타일라의 글로벌 매니지먼트뿐 아니라 투어, 마케팅, 프로모션 등 아티스트 성장에 필요한 핵심 영역을 통합 지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 신의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 체계도 마련해 현지 음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이처럼 해외 팝스타 매니지먼트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뉴진스 사태가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은 K-팝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이브가 미니진 대표를 향해 감사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개입,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이어지며 장장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하이브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은 아무리 성공해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계약 분쟁, 프로듀서와의 갈등, 멤버들의 독립 시도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 요소가 상존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돌 노조까지 설립되면서 위험 요소가 더욱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뉴진스 사태로 인한 매출 공백과 이미지 타격은 상장사인 하이브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돌 노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앞으로 뉴진스 사태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찾은 돌파구가 바로 해외 유명 팝스타의 매니지먼트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에만 주력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아이돌의 수명도 짧고 계약 관련 분쟁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일찍이 2023년 CNN 인터뷰에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점유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반면 라틴 음악과 아프로비트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칸 음악의 미국 내 스트리밍 매출은 2025년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미의 베스트 아프리칸 뮤직 퍼포먼스 부문과 빌보드의 미국 아프로비트 송 차트 신설은 아프리칸 장르의 상업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는 이미 미국에서 캐츠아이를 데뷔시켰고 일본에서는 엔팀과 아오엔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산토스 브라보스와 무사를 데뷔시켰습니다. 9월에는 하이브 인디아를 설립해 인구 14억 시장 진출을 예고하기도 했죠. 타일라 영입은 이러한 멀티홈, 멀티장르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K-팝 제작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 이식하면서 동시에 각 지역의 현지 음악과 결합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이브는 한국 아이돌 그룹들에 의해 주가가 출렁거리는 사태를 방지하고 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뉴진스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회사는 휘청거릴 수 있고 위기관리 능력과 매출 위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RM의 발언은 단순히 컴백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BTS의 완전체 컴백보다 타일라 영입 속도 매일 한다는 RM의 말도 있었습니다. 제이홉도 최근 인터뷰에서 LA에서 멤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내년 봄이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RM의 발언은 뉴진스의 해외 매체 인터뷰와 관련해서 또다시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해체를 암시하거나 하이브와의 불화를 폭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에서는 최고의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보드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RM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면서 BTS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죠. 이는 결국 RM의 발언이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TS는 현재 내년 3월 공식 스타트를 목표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슈가도 근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죠. RM은 2026년은 방탄소년단의 해로 가자. 진짜 큰 게 온다고 말했고 제이홉도 2026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체는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이브의 전략적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아이돌이 매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줄이고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공연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해서 하이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뉴진스와 미니진이 하이브의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고 타일라 영입은 그 변화의 첫 결실입니다. 앞으로 하이브는 더 많은 글로벌 팝스타를 영입하고 K-팝 시스템과 글로벌 음악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제 매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뉴진스 사태가 보여준 한국 아이돌의 불확실성, 계약 분쟁의 위험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글로벌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타일라 영입은 그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BTS는 여전히 하이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자산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이브가 처한 현실이고 RM이 느낀 섭섭함의 이유일 것입니다. BTS의 발언과 하이브의 전략 변화가 만들어낼 다음 흐름과 그 이면의 선택까지 계속 함께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